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예, 먼저 질의응답 시간부터 진행을 하고 포토타임은 끝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이제 영화가 기자분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먼저 기자 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첫 인사 간단하게 먼저 기자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달리 추웠잖아요. 그래서 배우분들 또 감독님, 스태프분들과 같이 열심히 달려간 작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 통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가장 떨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 첫 선을 보이는데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출 맡은 감독 변혁입니다. 보는 때 저희가 참 객관성 잃고 계속 좋아하면서 보는데 어떻게 봐주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고요. 이제 아마 질문 바로 이어서 해주시겠지만 먼저 질문 받기 전에 감독님부터 지금 방금 이제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이 상류 사회를 어쨌든 연출하신 이제 각본까지 쓰시고 이제 연출까지 담당하셨는데 연출하신 포인트, 의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배우분들께는 오수연 캐릭터, 장태준 캐릭터를 이번에 맡으시면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배우로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 준비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하셨다든지 그런 부분들 포인트 있으시면 처음으로 이렇게 한 마디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상류 사회는 이 시대의 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역동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면에서의 에너지가 있고 한편으로는 계속 상승하려는 욕구가 강렬한 서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조금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긍정적일 때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조금 지나치면 욕심 또는 탐욕이라고 불리는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상류사회는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가 잘 몰라서 그냥 꿈꾸기만 하기도 하고 사실은 잘 알아서 너무 갖고 싶기도 한 그 사회를 다루고 있으면서 저희 속에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지향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평범한 두 부부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좀 그것을 조금 맛보고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되묻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미술관 부관장 오수연이 저에게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조금 낯선 직업과 분야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전문적인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감독님하고 혜일 선배와 함께 그쪽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자문도 구하고 뭐 그렇게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만났을 때 해보지 못한 캐릭터다. 굉장히 호기심이 들어서 저라는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장태준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이 책 안에 들어가서 장태준한테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 감정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저한테는 큰 욕망이었고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제대로 놀아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자분들 질문
받아보겠는데요. 예, 가운데 마이크 가져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크니스 이완선입니다. 저 배우님들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 배우님들도 일단 이번 영화를 통해서 조금 새로운 캐릭터에 접근하시고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영화에서 꼽은 명장면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특별히 기억나시건 저는 예, 이제 영화들을 보실 때 저희들도 이렇게 끼어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문득 기억나는 거는 제 아내 역할로 나오셨던 수혜 씨, 오수연 캐릭터가 그 이화란 관장을 만나러 일식집으로 가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 이제 관장 계약서도 쓰고 또 문을 딱 여니까 또 한 회장이 보이고 그 씬이 되게 이 영화랑 잘 어울리는 어떤 컨셉의 그런 씬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안 나오지만 남편 태준이 요트장 씬이 기억에 남는데요.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술을 먹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네. 예, 그러면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예, 질문 네, 저쪽 중간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신아람입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질문 2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상위계층 부조리한 이런 현실을 그린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상류사회만의 좀 차별점을 두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룸으로써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류 사회를 다룬 영화들과 차별성을 두고 싶었던 부분은 첫째로는 그 자체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그것을 향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좀 관심을 갖자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이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왜 거기에 가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다는 게 첫 번째 차별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위로 상승하는 캐릭터들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어떤 고전적인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힘 있는 플롯들 즉 꼴등이 1등이 되는 그런 플롯과 조금 다르게 여기는 조금 가진 듯 보이는 이미 2등, 3등 하고 있을 사람들인데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좀 보여주고 싶다. 지금 저희 세대가 조금 그렇게 바뀐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세대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고 물론 지금도 역시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여전히 존재하지만 좀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이 상류 사회를 향하는 욕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별적으로 그려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그럼 답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서울경제스타 정다운 기자인데요. 그 박혜인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 장태준이라는 캐릭터가 작품을 보면 야심도 있고 욕망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배우님이 연기를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내적으로 깨닫고 또 변하는 지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기적으로 고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라는 사람이 장태준이라는 그 작품 속의 역할을 봤을 때요, 굉장히 다채로운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처럼 그런 상류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욕망도 충분히 보여지지만 장태준이 하는 대사 중에 이제 선을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대사가 있잖아요. 그 선이라는 게 장태준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것은 나한테든 그 보시는 관객분들한테든 어떤 메시지일까? 그런 부분들이 하면서도 그렇고 보여지게 될 때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꽤 궁금했었던 지점이 있고, 그것은 아마 이제 부부로 나왔던 오수연, 그러니까 수혜 씨가 맡은 오수연 캐릭터랑도 꽤 다른 지점이 있을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아마 더 정말 더 저 깊이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 아마 오수연이 아닐까 싶고요. 부부이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그렇게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되는 태준의 입장이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아마 둘 다 그렇게 정말 거침없이 둘 다 달려갔으면 결말이 아마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인물이 가장 관객분들이 보실 때 보편적일 수 있다, 객관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박해일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상류사회에 대해서 가을을 여는 감각적인 영화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감각적이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하고요. 순수한 캐릭터가 욕망과 야망으로 변해가는 지점이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본인에게도 그런 지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있을 거고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욕망이란 소재가 일상적으로는 쓰이지 않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배고파서 울고, 너무 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자잘한 욕망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떠한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뭐 출세하고 싶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많은 문화에서 다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라는 배우가 드러내놓고 했던 방식은 이 작품이 처음이어서 그런 기대감과 조심성이 있었는데, 가을과 어울리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휴가 시즌에 보셨던 영화의 색들과는 좀 더 여러분들께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어떤 취지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네, KDK 한지 기자입니다. 저는 그 변혁 감독님하고 수혜 씨께 질문 드릴게요. 그 변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만에 스크린 이제 다시 복귀하셔서 제 영화 잘 봤고요. 그 실제로 교수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장태준 캐릭터를 교수로 설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 수혜 씨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걷는 장면이 좀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조금 우아하게 걷는 모습이 좀 인상에 많이 남는데, 그 오수연만의 그 걸음걸이를 그 연기하시면서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직업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나 캐릭터 이런 것들이 다 배역 속에 다 좀 묻어나는 걸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고의적으로 교수를 택한 것은 아니고, 이게 조금 이상과 현실이 좀 다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대단히 이상적으로 서민 경제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순수하고 이런 캐릭터로 시작했던 장태준이 실제적으로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기에 적당한 위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 다른 캐릭터들에서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 묻어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조연인 박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싶었고, 또는 비서관 역할을 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대사를 심어놓고, 이런 즐거움은 좀 누렸던 것 같습니다.
오수연 씨의 발걸음에 대해서는 네, 저는 평상시에 힐을 신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역할로 계속 힐을 소화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좀 어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훨씬 당당하게 걷는 캐릭터고 사실 뭐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당당하게 걷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승마클럽에서 굉장히 좋은 말이 한 마리 잠깐 등장하는데요, 카메오로. 가끔 수혜 씨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무대를 딱 채우는 전체를 채우는 아주 멋진 준마가 이렇게 걸어 들어온 느낌으로 아주 긴장감을 바로 만드는 그런 면에서 매력 있는 걸음걸이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문득 드는 생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파란색 옷을 입고 그 금빛 하이힐을 이렇게 먼저 비추면서 되게 무시무시하게 걸어오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게 참 무서웠습니다. 저는. 네. 걸음걸이가 캐릭터가 아니셨나. 예, 그러면 저희 답변이 되셨나요?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저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배우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부부 연기를 하셨는데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다양한 감정을 좀 표현하셨어야 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두 분 호흡은 어땠는지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움을 얻은 점이나 두 분 케미스트리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어느 분이 먼저? 네, 박혜희 씨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었을 때보다 찍었을 때가 더 이 부분은 참 더 독특하구나라는 생각을 몸소 느꼈는데요.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부가 사는 안방 공간에 침대가 딱 2개입니다. 트윈 베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독특하다라는 게 있었고 또 각자 직업들이 워낙 그 전문직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동지처럼 가는 부부의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독특한 관계의 모습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친구처럼 동료처럼 대하게 되더라고요. 오수연을.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서로에게 주고받는 대사의 느낌들이 저는 편했습니다. 네. 독특한 부부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독특한 부부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동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촬영을 끝내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이고 나의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남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애정을 갖고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면서도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굉장히 냉철하시고 따뜻하시고 저희가 회식이 많아서 가까이 이렇게 지켜볼 시간이 많았는데 현장에서는 또 다르게 친구같이 대해주시고 오빠같이 대해주시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두 배우분의 어떤 호흡을 맞춘 소감에 이어서 감독님도 이제 이 두 배우분하고 이제 첫 작업을 하신 건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작업했던 두 배우분 또는 이제 연기를 이제 디렉팅을 했을 때 어떤 특별히 요구했던 어떤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부로 나오는 씬 이제 부부 이야기인데 부부로 나오는 씬이 전체 영화 중에서 한 15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15번 정도의 씬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최소한 12번 이상 싸워요. 자잘하게 틱틱 이렇게 차 안에서도 한마디 틱틱 하고 이렇게 뭐 나중에는 아주 큰 소리 지르고 싸우는 장면도 나오고 둘이 애정 표현 거의 없고요. 기껏 하는 대화가 헤어질까 뭐 싫어. 그런데도 이제 전체를 봤을 때 둘이가 정말 이렇게 냉랭한 사이같이 보이지는 않고 좀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 일들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건을 겪으면서 또 결론에 가서는 부부의 관계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구조를 소화해 주셔서 너무 멋지게 소화해서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도 두 분의 케미가 아주 좋았고 사실 기억에 나는 장면들이 뭐 옥상신이나 싸우는 장면이나 많은데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첫째 날 촬영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첫날 첫 촬영이 영화의 오프닝을 여는 수연이 달리기 하는 씬부터 양재천 주변에 찍었는데 곧이어서 이제 영화 중반에 나오는 이제 태준과 오수연이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저도 이제 현장에서 좀 확신할 수 있게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끝나고 간단하게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두 분들도 되게 좋아하셨고 특히 이제 혜일 씨 같은 경우에는 마치 형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 끌어주셔서 오늘 이 좋은 분위기가 마지막 날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서로 나누고 그 끝날 때도 그런 이야기 같이 하면서 끝나게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저 맨 뒤에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BS 플러스 박혜영 기자입니다. 배우 수혜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오수연이 남긴 명대사가 많은데요. 연기하기 어려웠던 대사나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제가 태준에게 나는 당신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만드는 사람이길 바래 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 두 부부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이렇게 보여지는 대사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부부가 각각의 침대를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서도 그 대사를 할 수 있는 지점은 자기 욕망을 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욕망을 그렇게 다 드러내놓고 속내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제가 의지하는 남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저는 촬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가 기억에 남고요. 네. 그러면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저쪽 오른쪽 끝에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감독님과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감독님께는 말씀하신 대로 이 상호 사회 제목대로 그 인물들을 그리셨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가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사는 삶인 사회인데 너무 인물들을 획일화해서 묘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이제 수연이라는 인물이 자기 욕망을 고백하면 과연 설득력이 될까, 가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좀 갈등이 심하게 들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인물들 그 캐릭터들의 남체와 여체 활용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은 좀 기존 영화와 비슷하게 좀 소모적이지 않았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 듣고 싶고요. 배우분들께도 마찬가지로 그 인물들이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전환되는 시점에서 과연 설득력이 됐을까? 그러니까 그 태중과 그 수연이 자기 욕망을 이렇게 분출하는 과정, 폭주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전환시키는 지점이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TV에서 예능 프로를 보는데 이광수 게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두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맞추는 건데,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안 되더라고요.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참 그런 생각 들어요. 말씀하신 마지막에 이 두 주인공의 선택, 특히 이제 오수연의 선택에 대해서 캐릭터의 설득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제가 어떤 선택으로 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도 100% 동의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모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선택에 동의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동의하지 못할 것이고, 동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대단히 또 한편으로 내가 동의하지 못함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 사회에서 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의 선택이 가능하면 수연의 대사처럼 나는 나 자신에게만큼은 솔직하게 되고 싶다. 난 나 자신을 찾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 뻔뻔함이 자랑스럽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수를 아무도 치지 않아도 그 캐릭터가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의 뻔뻔함을.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거기에 지지해주는 태준이 있고, 그리고 또 동참해주는 관객들이 몇 명일지 모르지만 있고, 하여튼 이것을 엔딩으로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배우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리고요. 부부가 그런 위기를 겪고 욕망의 책임을 져가면서 그 마지막에서 돌파를 한다, 또는 자존심이 매우 구겨지지만 내려놓고, 제가 하는, 장태준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라도 잘 살자라는 대사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부의 막 달려가는 욕망과 어떤 책임을 지는 느낌을 마무리로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감독님의 생각이 좋았거든요.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풀까는 감독님의 식대로 풀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관장, 미술관, 여기에서 갖는 소재로 오수연의 자존심을 카드로 내놓는다라는 설정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신선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무척 궁금하고 긴장도 됩니다. 네. 네, 저 또한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수연과 태준이 욕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수연이 도망가지 않고 좀 당당히 맞서는 그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으로서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많은 상의를 하고 또 작품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뭐 평가를 기다려야죠. 네. 네, 평가는 이제 각자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제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 질의응답은 이상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끝으로 감독님부터 배우분들 이제 끝인사 겸 이제 이 영화를 보실 관객분들한테 이 상류사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라든지 한마디 덧붙여 주시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저도 시사회장에 가게 되면 앞에서 재밌게 봐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속으로 뒤로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게 돼요. 뭘 재밌으면 재밌는 거지, 재밌게 봐주는 건 어떻게 보는 거야, 막 투덜거렸었는데 반성합니다.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재밌게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이 절로 나오네요. 엔딩 크레딧을 정리하다 보니까 엑셀 파일로 700칸이 넘어요. 그래서 최소한 700명, 2명, 3명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1000명도 넘는 배우와 스태프분들이 영화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애정과 노력을 이제 들여서 작품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좀 그 영화를 대변한다고 셋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정당하게 참 주목받고 잘 받아들여지고 재밌게 보아지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독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긴장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행복, 우리 삶에 있어서 소소한 행복을 저는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런 지점을 전하고 싶었고요.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또 새로운 작품, 또 관객분들에게 이런 작품은 어떠세요라고 보여드릴 만한 또 다른 작품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영화도 대사 맛도 좋습니다. 아주 날선 대사들 또는 여러 감각적인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장르도 여러분들께 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고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잡아주시고요. 시선은 약간 왼쪽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스위치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박혜일 씨 바로 모시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맞추겠습니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구구의 모습.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8월 29일 선보일 상류사회 화이팅으로 이제 단식컷 마무리할 텐데요. 네, 상류사회. 네, 가운데에서 맞춰주시고요. 네, 상류사회. 네, 골고루. 네, 네, 이렇게 포토타임까지 모두 마무리하고요. 네, 세 분 이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시간까지 저희 상류사회